안녕하세요, 테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애드센스 수익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어떤 방식으로 광고주가 광고 입찰을 하는지, 송출된 광고를 통해 나에게 돌아오는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큰 그림을 그려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애드센스 승인을 위한 운영을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애드센스 광고를 달기 위해선 구글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는데요. 블로그를 처음 개설하고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광고를 달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수익을 1원도 발생시킬 수 없겠죠. 또한 처음 티스토리 블로그를 개설하면 최적화가 되기 전까지 최소 30일 정도는 해당 블로그에 정성스러운 글을 작성한다고 해도 상위 노출이 안 되고 포스팅을 검색해도 잘 나오지 않거나 아주 아래쪽에 위치해 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블로그를 개설하고 처음 한 달간은 수익도 없고 글을 써도 잘 노출이 안 되는 상태라는 말인데요. 블로거의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기간 중 하나죠. 수익도 안 나는데 글은 계속 써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애드센스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처음부터 수익을 위한 글쓰기를 하지 마시고 승인을 받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 글쓰기를 하는 것이 스트레스도 덜 받고 시간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이 기간 동안에는 절대 체력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점, 바로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요즘엔 애드센스 승인이 애드고시라고 불릴 만큼 어려워졌는데요. 최초 승인 신청을 하고 며칠에서 2주 정도 기간 안에 승인을 받으시면 굉장히 빨리 받으신 편이고요. 요즘에 한 달에서 2달 이상까지도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또한 구글에서는 승인을 해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승인 신청을 하고 나서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지고 다시 반복되면 여기서 포기하고 접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정말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생산적이지 않는 일을 병행하기가 쉽지가 않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드센스 승인 전까지는 체력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것도 이 기간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마음을 좀 비우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승인이 너무 안 난다, 애드고시다 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승인을 위한 정석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합격이다 라는 공식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인데요. 사실 저도 여러 개의 티스토리 블로그를 승인받아 보면서 이게 승인이 된다고? 이게 승인이 안 된다고 느꼈던 경험들에 비춰보면 애드센스 승인은 80%의 노력과 20%의 운이 작용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의 운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생각하지 않기로 하고 80%의 노력에 집중해야 할 텐데요. 승인을 받아낸 블로그들의 공통적인 분모들을 모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죠. 애드센스를 통해 블로거들이 돈을 벌게 된다는 것은 구글의 입장에서는 곧 자신들의 돈이 빠져나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들도 아무 블로그에나 광고를 달아주고 돈을 주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구글이라면 어떤 블로그에 광고를 달아주고 싶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잘 갖추어진 홈페이지에 유익한 정보가 많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블로그에 광고를 달아주고 싶겠죠. 항상 내 입장이 아닌 구글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내 블로그를 바라보면서 포스팅을 하고 운영을 하시면 승인이 되는 것은 시간이 문제일 뿐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구글이 내 블로그를 보고 유익한 블로그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재료는 무엇일까요? 바로 포스팅입니다. 포스팅 개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제공하는 정보도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앞으로 방문자 수도 많아질 거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트래픽이 무엇보다 중요한 광고 마케팅 특성상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인 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포스팅 개수의 양은 최소 30개 이상으로 포스팅 하나당 들어가는 텍스트의 양은 최소 1500자에서 3000자는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미 여러 애드센스 승인 방법들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부분을 절대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승인을 위한 글쓰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텍스트가 많고 작성하기 쉬운 포스팅을 찾으시다 보니까
음식이나 과일 등의 효능이나 효과, 기존의 인터넷에 많이 떠도는 무엇 하는 방법 등 이런 흔한 소재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글들을 보면 대부분 내용이 비슷비슷하고 안에 들어가는 단어나 텍스트들이 거의 동일해서 유사문서로 판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글들로 포스팅을 채워서 신청하는 경우엔 가치 있는 콘텐츠가 없다는 사유로 불합격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이러한 부분을 피하고 참신한 내용으로 글을 쓴다는 것이 참 쉽지 않죠. 되도록이면 자신만의 문체로 주관적인 생각이나 전문 지식을 쓰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게 너무 어렵다고 하시면 한 가지 추천드리는 방법은 책 내용을 요약하는 건데요. 집에 있는 일반 도서도 좋고 전공 서적도 좋아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파트별로 나누어서 요약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 가지 주제로 여러 개의 포스팅을 쉽게 해나가실 수 있고요. 여기서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절대 책 내용을 그대로 베껴서 작성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책을 읽으신 뒤에 그 내용을 자신이 요약하고 재구성하면서 중간중간에 자신의 생각을 넣어서 포스팅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어려워 보이지만 책을 한번 읽고 글을 작성하기 시작하면 의외로 빠르게 글을 써내려갈 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남들이 잘 쓰지 않을 것 같은 글을 쓰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주제는 되도록이면 하나로 통일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심리학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전개해 나간다고 하면 첫 번째 포스팅은 심리학에 대한 정의, 두 번째 포스팅은 심리학의 실제 적용 과정,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점차 심화시켜가는 스타일로 하면 좋겠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애드센스 승인을 받기 위해선 하루도 빠지지 말고 하루에 한 개는 꼭 포스팅을 작성해 나가야 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말이 나온 이유는 블로그는 꾸준히 운영해야 성공한다 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고요. 사실 포스팅하고 이틀 쉬었다가 다시 1포스팅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하루에 한 개씩 작성하시거나 하루에 2개, 3개씩 포스팅을 하면 더 좋죠. 포스팅 개수가 빨리 채워지는 만큼 승인 신청도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일 1포스팅 하지 못했다고 해서 블로그에 불이익이 있다던가 애드센스 승인이 안 된다든가 하는 등의 문제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진의 개수에 대한 부분은 포스팅을 하는 데 있어서 내용상 꼭 사진을 넣어야 한다고 하신다면 많이 넣는 것에 대해서 크게 말리고 싶진 않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사진을 많이 넣을 필요 없이 포스팅 하나당 2-3장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블로그 승인을 받을 당시에 사진을 10장 이상도 넣어보고 1개만 넣어보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해 봤는데 사진으로 인한 승인 여부에는 크게 영향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올려놓은 포스팅을 로봇이 검사하는 특성상 사진이 많아서 좋을 건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포스팅을 작성하다 보면 내용과 관련된 사이트를 소개해주기 위해서 링크 주소를 넣기도 하는데요. 링크를 넣게 되면 구글에서 검토를 할 때 광고성 글이라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다른 홈페이지의 주소 링크를 넣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꼭 넣으셔야 된다면 스크린샷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춤법도 은근 중요한 부분인데요. 블로그를 검토하는 것이 사람이 아닌 AI 봇이 찾아와서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문장이 뭐뭐 했습니다로 끝나도록 완결성을 갖춰서 작성하시고, 글을 모두 작성한 후에는 네이버나 다음에 있는 맞춤법 검사기에 한번 돌려보셔서 틀린 글자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작성한 글들이 많아지게 되면 글의 주제별로 분류하기 위해서 카테고리를 만들게 되죠. 근데 승인 전까지는 웬만하면 카테고리는 많이 만들지 마시고 2-3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운영을 하시면서 글이 없이 비어있는 카테고리가 없게끔 만들어주세요. 비어있는 카테고리가 많으면 내용이 빈약한 블로그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승인 후에 카테고리를 정리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애드센스 승인을 받기 위한 필수 요소들을 살펴봤는데요. 가장 핵심 포인트는 구글 봇이 우리 블로그를 검사하러 왔을 때 로봇이 보기에 우리 블로그가 유익하고 정보성 있는 블로그로 보이게끔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기간 동안에는 승인을 위한 운영을 하시라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체력을 낭비하시지 말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승인은 시간이 문제일 뿐 언젠가는 꼭 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도전해보세요. 테디였습니다.